어느덧 2020년이 끝나가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네요. 한 살 더 늙어가는 건 슬프지만 곧 방영하는 신작 애니메이션들이 너무 기대되기에 마냥 슬프지만은 않은데요. 저처럼 애니메이션을 즐겨 보시는 분들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깔끔하고 간단하게 2021년 1분기 신작 애니메이션 라인업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세계로 소환된 주인공 나츠키 스바루, 죽으면 세이브 지점으로 돌아가는 사방 귀환의 능력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나가는 스바루의 살신성인을 다룬 굉장히 유명한 이세계물이죠. 2기에서는 어여쁜 마녀 누나들의 대거 등장과 함께 난이도 높은 성형 루프를 스바루가 과연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기에 이 쿨이 정말 기대됩니다. 작은 고아원에서 행복한 삶을 지내던 주인공 엠마, 하지만 이곳은 인간 고기를 괴물에게 바치기 위한 관리 시설이었고 엠마와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펼칩니다. 1기에서 굉장히 소름 돋는 연출과 부금으로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해준 다크 판타지 작품인데요. 그 자장가는 아직도 귓가에서 맴도네요. 엠마 일행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빨리 보고 싶어집니다. 정체불명의 빛으로 순식간에 돌이 돼버린 인류, 3700년이 지난 긴 시간 끝에 깨어난 천재 과학자 센쿠는 문명과 인류의 복원을 위해서 모험을 펼쳐나갑니다. 참신한 소재로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이고 역사와 과학 공부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애니죠. 2기에서는 제목처럼 과학 발전을 반대하는 츠카다 제국과의 전쟁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평생 목솔로 살아오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회사원, 그런데 이 세계에서 슬라임으로 전생했다. 말도 안 되는 먼치킨 능력으로 모든 걸 먹어치우며 유쾌한 이후 생활을 차려나가는 이 세계물. 먼치킨 이 세계물이라는 요새 정말 흔하디 흔한 작품이지만 그들의 대폭격 인기작으로 꼽히는 전생들은 특유의 개그심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작품입니다. 거대한 섬 브리타니아의 리오네스 왕국에서 대대로 유명세를 펼친 전설의 기사단 7개의 대제와 왕녀 엘리자베스가 수천 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대한 판타지물. 2기까지는 A1이 맡으면서 충실한 원작 반영과 높은 퀄리티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애니였지만 3기부터 제작사가 스튜딘으로 변경되면서 개그 애니로 전락해버렸죠. 4기도 스튜딘이 이어서 받기에 벌써부터 걱정만 됩니다. 눈물나는 흑수저 인생을 살아온 노력파 우등생 우에스기 후타로는 어느 날 고에게 과외 알바를 제안받고 부잣집 5 쌍둥이들과 엮이게 됩니다. 제각각의 개성을 지닌 그녀들을 낙제의 위기에서 꺼내 졸업까지 꼴이 날 수 있을까요? 1기에서 온갖 작품을 선사해주면서 퀄리티가 우등분했다 라는 드립이 나올 정도로 아쉬움을 남겼었지만 2기에서는 제작사가 변경됐고 PBA를 통해서 확실히 달라진 작화를 선보이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피땀나는 노동을 굴리는 수많은 세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작품. 이쁘고 간지나고 귀여운 정말 다양한 세포들 덕분에 재밌게 감상했던 작품입니다. 일하는 세포의 스피노프 작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일하는 세포 블랙도 2기와 함께 애니화되었으며 2기의 방영시간 후에 곧바로 이어서 방영한다고 합니다. 빨리 귀여운 혈수판 보고 싶군요. 홀로 캠핑을 다니며 힐링을 만끽하는 여고생 린과 린 덕분에 캠핑에 흥미를 가진 나데시코, 그리고 야외 활동 서클의 친구들까지 아기자기한 여고생들이 캠핑을 통해 우정을 쌓아나가는 일상물. 지금같이 쌀쌀한 겨울철에 너무나 찰떡같이 어울리는 힐링물이 아닐까 싶네요. 겨울철이 되면 다시 정주행을 할 만큼 뛰어난 치유의 작품이며 특히 먹방씬이 매력적이니까 배고플 땐 주의하세요. 평범한 여고생이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거미로 전생해버린 주인공. 하지만 눈을 뜬 곳은 온갖 괴물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 던전 속이었으니 과연 고작 거미인 주인공은 무사히 생존할 수 있을지. 일본 내에서는 나름 인기를 받는 원작 라노베를 애니화했지만 원작과는 좀 다른 오리지널 스토리로 전개될 것이라네요. PV에서 보인 3D 연출의 퀄리티가 불안불안해 보이는데 본편에서는 좋은 퀄리티로 나오길 바라야겠네요. 이 능력을 보유한 다양한 탐정들이 일반적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건과 소동을 해결해가는 작품. 문호 스트레이독스의 공식 개그 스피노프가 애니화됐습니다. 많은 팬들이 바라는 후속작 4기가 아니라 스피노프가 애니화된 만큼 팬들을 만족시켜주는 퀄리티의 재밌는 작품으로 뽑혔으면 좋겠네요. 편당 방영 시간은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치유의 용사였던 주인공 케알은 왕국의 수작으로 약물에 중독되어 힐만 하는 가축으로 학대당해옵니다. 어느 날 약물 내성이 생긴 케알은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몰래 길러오죠. 표지부터가 오야 남바르게 하는 원작의 엄청난 수위를 과연 애니메이션에서 어느 정도로 조절하고 살려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19금 딱지 걸고 100% 방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가족 사정으로 도쿄에서 시골 마을로 이사온 주인공 이치조 호타루가 전교생이 5명뿐인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치유의 일상물입니다. 줄곧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는 시골의 배경을 굉장히 잘 표현해놓은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엄청난 대리만족과 함께 치유받았기 때문에 극장판 이후로 2년 만에 나오는 3기가 정말 반갑네요. 높은 건물의 옥상에서 눈을 뜬 주인공 혼조요리는 이윽고 가면을 쓴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는 걸 목격하고 살인마들을 피해서 목숨을 건 생존 술래잡기를 하는 스릴러 작품입니다. 노출과 수위가 조금 센 작품이라서 살인과 생존이라는 극적인 분위기를 정말 잘 살릴 것 같고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어 괴병을 불러일으키는 괴, 전문의 라모네와 라모네의 제자 쿠로가 괴와 맞서서 사람들을 치료해가는 판타지물. 제작사 플래티넘 비전에서 대략 1년 반 만에 내건 신작 애니메이션이며 등장인물의 수는 적지만 우치다 유우마, 오카모토 노부이쿠 등 유명 성우 위주로만 캐스팅됐네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던 MMORPG 엘더테일의 어느 패치날 엘더테일의 유저들은 순식간에 게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게임 속에서 눈을 뜬 주인공 시로에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는 판타지물입니다. 2기 이후로 약 6년 만에 돌아온 후속작이지만 하필이면 제작사가 스튜딘이기 때문에 7개의 대제와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작품입니다. 과연 스튜디는 둘 다 살릴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죽일 것인지. 인간과 유사한 사고방식과 생활을 누리고 있는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공존하며 살고 있는 이곳에서 다양한 동물들의 청춘을 다룬 군상극입니다. 1기에서 3D 그래픽을 정말 자연스럽게 구현하면서 호평을 얻었었는데 2기에서는 3D 그래픽을 더 발전시켰답니다. 또한 1기 오프닝이 엄청난 히트를 쳤던 만큼 2기의 오프닝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34세의 무직으로 집에서 쫓겨나 후회 중이었던 주인공은 이내 필수 고수 트럭에 치여 사망합니다. 검과 마법의 이 세계에서 루데우스라는 이름의 아기로 다시 태어난 주인공은 이번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는데 이 세계의 물이지만 사실상 새 삶을 얻은 주인공의 성장물로 봐도 무방한 작품이며 신규 애니 제작사의 데뷔작임에도 PV에서 꽤나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기에 나름 기대가 되네요. 도쿄 출신의 고교생 카이토가 나고야로 전학 오면서 만난 여고생 야토가메는 찰진 사투리와 고양이 외모가 특징인 나고야 러버였습니다. 야토가메를 통해 나고야의 문화를 배워가는 로컬 개그물, 등장인물의 출신지와 동일한 출신지 성우를 뽑았으며 3번이라는 초단편 애니메이션을 통해 나고야라는 지역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개그물인 것 같습니다. 제작사 클로버워크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떠한 스토리인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같은 1분기에 양내렌 2기, 호리미아를 포함해 총 3개의 작품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PB에서 수준 높은 작화를 보여주고 있으니 기대가 됩니다. PB만 보았을 때에는 감동 애니메이션이라는 인상이 팍 와닿네요. 음침한 오타쿠의 이미지를 지닌 미야무라는 어느 날 이쁜 외모와 좋은 성적으로 학교의 인기 스타인 호리의 다친 여동생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그녀와 엮이게 되고 삶을 변화시켜가는 청춘물입니다. 원작의 리메이크판을 토대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며 한참 전에 나왔던 오비의 사편과는 성우가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근데 토마츠 하루카, 오카모토 노부이코 등 성우진이 되게 빵빵하더라고요. 괴물들이 인간 사회 속에서 숨어 살고 있는 현대, 한 시골의 오컬트 현상을 조사하러 온 탐정 이누가미가 발견한 바뇨 카바네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괴물 사건들을 맞닥뜨립니다. 저연령층 대상 애니를 주로 만들던 아세아당이 애니 제작을 맡은 만큼 중요한 전투 씬이라든지 여러모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PB를 보니까 일단 캐릭터 디자인만은 잘 뽑힌 것 같네요. 리듬게임 쇼바이락을 기반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후속작으로 지금까지 등장했던 많은 밴드들이 대거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쇼바이락을 사랑해온 팬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작품이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밴드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분량과 비중 문제 조절이 중요해 보이네요. 또한 음악물이니만큼 이번에는 어떤 좋은 노래들이 나올지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죠. 주인공 소라원은 토리코와 만나면서 검색해서는 안 되는 것을 찾아 이 세계 탐험을 떠납니다. 현실과 이어진 이 세계, 뒤편의 세계는 괴담이 존재하는 수수께끼의 영역이었고 두 사람은 이곳에서 탐험 서바이벌을 펼쳐나갑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실화 괴담 팔처 귀신이나 쿠네쿠네를 비롯한 현실의 설정을 반영했다는데 괴들의 모습을 소름돋고 무섭게 잘 연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날 이 세계로 이어지는 게이트가 열리고 도시 사람들은 이 세계의 침략자 네이버들로부터 습격을 받습니다. 보드라는 조직의 활약으로 도시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4년이 지났음에도 네이버의 침략은 계속되고 있죠. 오리지널 스토리까지 추가하면서 70부까지 진행했던 1기 이후로 오랜만에 나온 후속작이며 이번 2기는 1기처럼 장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길어야 24화쯤일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굴지의 게이머지만 현실에서는 아싸로 지내는 게임 오타쿠 토모자키가 단점 하나 없는 퍼펙트 히로인 히나미 아오이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학원물입니다. 작가가 같은 출판사 히트작 영내청과 마찬가지로 주인공들의 성장에 있어서 내면 심리 묘사를 잘 그려냈으며 심리 묘사를 통한 성장 과정에서 게임 공략 요소를 넣은 것이 특징인 듯하네요. 이영의 존재 세이렌으로부터 태양의 넓은 바다와 인류를 되찾기 위해 싸워나가는 병남 항로, 귀엽고 어여쁜 병남한로 등장인물들의 일상을 담은 스피노프 외전작이 애니화됐습니다. 전작이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스피노프작은 일상 위주로만 다룬다고 하니까 큰 걱정거리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랜 기간 평화를 누리던 오르텐시아 왕국은 카멜리아국의 반란과 함께 나타난 몬스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지고 영주 아버지를 잃은 지방 귀종 알프레드는 동료들과 함께 전란의 세상 속을 파헤쳐갑니다. 원작이 스마트폰 게임이라서 게임판의 유명 성우들이 이번 애니판에도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네요. PB의 콜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괜찮은 작품일 것 같습니다. 가난한 귀족의 아들 노르는 다른 귀족에게 취직 자리를 빼앗긴 뒤 영웅학교 진학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후 그는 소코치고 엠마 덕분에 발견한 숨겨진 던전에서 초특급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 원작이 소설 투고 사이트에서 많은 인기를 받은 작품이며 애니메이션 제작사 오쿠로토 노부루의 첫 데뷔작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퀄리티로 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방도시 호시마시에 위치한 작은 연예기획사 호시미 프로덕션에서 몇 년 만에 오디션을 개최하고 멋진 아이돌을 목표로 삼은 10명의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주인공 그룹 10명의 성우진은 대부분 신인 오디션으로 뽑혀서 애니 출연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작품의 주된 내용의 고증을 살리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성우진의 연기력이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던 로이드는 군인이란 존재의 동경을 품고 마을에서 나오지만 로이드의 고향은 라스트 던전 앞에 위치했었기에 최약체인 로이드는 바깥에선 초인급의 존재였죠. 주인공이 겁나 먼치킨이지만 스스로는 약해 빠진 엑스트라 A라고 여기는 착각물 계열의 작품이며 PB의 퀄도 적당히 잘 뽑힌 걸로 보아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판타지물 같습니다.
있습니다. 주인공 하이지마는 뛰어난 운동신경을 지닌 속구친구 쿠로바와 함께 열심히 배구를 하지만 졸업전 마지막 대회에서 두 사람은 크게 다툽니다. 이후 절교 상태로 같은 세인 고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고교의 배구부 활동을 다루는 이 애니메이션은 당연하게도 같은 배구를 소재로 다루는 하이큐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과연 하이큐를 봤던 사람들도 만족할 만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상어특구 지정을 둘러싼 기업과 범죄 집단의 충돌로 슬럼화된 도쿄의 아카츠구 특구에서 주인공 에이지가 신의 힘을 봉인한 문신을 지닌 스카드들과 협력하며 여러 문제를 해결해가는 작품입니다. 코믹스 발매와 동시에 결정된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로 주 등장인물들이 모두 개성 넘치는 남자 캐릭터이니만큼 여성 시청자를 타깃으로 삼은 여성향을 띠는 작품인 듯하네요. 과거 피겨 주니어 선수였던 마이시마는 피겨의 꿈을 그만두게 만들었던 라이벌 시노자키가 스케이트 리딩으로 종목을 바꾼다는 뉴스를 봅니다. 마이시마의 과거를 알던 동코생 사스가이의 권유로 마이시마 역시 스케이트 리딩에 도전해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스포츠물입니다. JC 스태프가 맡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코드 기어스로 유명한 타니구치 구로가 총 감독을 담당했다니 주목해볼만 하네요. 사고로 여자친구를 잃은 주인공이 16년 뒤인 2030년 미지의 병기 EX람의 AI가 여자친구의 뇌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비밀을 파헤치고자 경찰, 범죄 조직과 치열한 싸움을 펼쳐나가는 SF물입니다. 하지만 트레일러 영상에서 공개된 3D 콜이 차마 눈뜨고 못 봐줄 정도라서 부정적인 평가만 가득한데요. 본편은 과연 답없는 3D 콜을 수정해서 낼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수수께끼의 재해로 세계가 엉망이 된 지 5년 후 세계는 아직도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 시아트리컬 머티리얼이라 불리는 3D 홀로그램을 이용한 연극에 매료된 주인공을 포함하여 어느 소녀들은 그 무대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일반적인 아이돌물과 비교했을 때 암울한 세계관의 배경과 3D 홀로그램 연극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두었기에 1분기에 방영하는 아이돌물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작품이네요.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세계 린가린도 어느 날 기억을 잃은 채 이곳에 떨어진 주인공 백에로우가 동료들과 함께 벽을 넘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맞닥뜨리는 것이 주 스토리입니다. 코드 기어스의 감독 타니구치 고로와 그랜라간 시리즈의 구성을 맡은 카시마 카즈키가 투입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거대 로보물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신의 억지 가득한 요구로 지상의 생물들을 디자인하는 디자인부, 이 디자인부의 디자이너들과 신과 연락하는 천사가 다양한 생물을 디자인해가는 개그물입니다. 개인적으로 동물과 관련된 코미디 장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선택받은 5명의 소녀들이 LBX라는 전술 병기를 통해서 금속 생명체 미메시지를 선멸하여 인류를 구하는 메카닉물 골판지 전기 시리즈의 스피노프작이기 때문에 골판지 시리즈를 봐온 팬들은 반가워할 듯하네요.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영의 적 네오로이와 싸우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스트라이크 위치스의 스피노프작이 2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편당 15분 정도 방영할 예정이며 같은 분기에 방영하는 아주르 레인 미속 전진처럼 미소녀 메카닉물의 일상편을 다룬 스피노프작이라 아마 가볍게 즐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카드게임 위크로스의 가상현실에서 전설의 디바인 몽환 소녀를 목표로 배틀을 펼쳐나가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아이돌물입니다. 위크로스 시리즈의 5번째 애니메이션으로 전작들과는 다르게 3인 1조의 배틀 형식이 특징인 것 같네요. 대륙 흑마술의 정점 송곳니 탑에서 마술을 배우던 주인공 오펜이 소중한 이성친구 아잘리를 찾아 나서며 여행을 펼치는 판타지물로 20년 1분기에 방영했던 오펜 신작 1기에 이어서 2기가 애니화되었습니다. 제작사는 수출인이고 1기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평을 받았지만 2기는 과연 어떻게 될지 역시나 불안해집니다. 화려하고 잘나가는 인기스타 아이돌을 목표로 학원 네트워크에 입학한 아이추들, 아이추는 아이돌 햇병아리를 뜻하며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를 담은 청춘물입니다. 아이돌 육성 리듬게임을 기반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 게임의 많은 그룹들과 캐릭터가 대량으로 애니화되었으니 애니에 수록될 삽입곡들도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신의 동화 제작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진행됐던 아이돌즈 프로젝트 오디션에서 선발된 4명의 신인 성우가 메인 캐릭터 4인방을 담당했다네요. 정확한 줄거리는 밝혀진 게 없지만 아마 오디션에서 선발된 4명의 성우들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이야기가 전개될 거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도 밈이 떠돌 정도로 정말 유명했던 요리왕 비룡의 리메이크 작품 요리왕 비룡 더 마스터 1기에 이어서 2기가 방영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 2기는 구작에서 담지 못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애니화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작에 비해서 리메이크판은 여러모로 아쉬웠는데 2기는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